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명량에 의해 합과 충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청간끼리 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기본 의미는 뭐고 성립 조건은 뭐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그럼 도대체 이 청간합의 의미가 뭐냐,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사주가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사주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던 시간에 그 연월 일시를 글자로 표현한 8자, 8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은 이 8글자를 푸는 겁니다. 결국 내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난 DNA를, 8글자 DNA를 전문적인 명리학 방법을 사용해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저희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통변이라고 합니다. 통변이라고 하는데, 이 8글자를 통변을 해서 이 일간, 즉 나겠죠.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이라든지 성정, 그다음에 나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으로 태어났는지 이걸 갖다가 해석하는 게 사주명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사주명리학은 점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사주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청간의 합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청간의 합이 어떻게 쓰이느냐,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여자 사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보시죠. 예. 자, 이 여자분의 사주는 갑진년 태어나서 용띠겠죠. 갑진년에 태어났고 을해 월에 태어났습니다. 갑진년 을해. 그다음에 이런 기묘일에 태어났습니다. 기묘. 그리고 시간은 묘시, 이제 정묘시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합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은 합의 불성립이라고 해놨어요. 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합이라는 거는 내하고 합치기 때문에 내 옆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이렇게 돼야 이거 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멀리 떨어졌으면은 이거는 합이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여자분은 각기 합의를 원래는 바란다는 겁니다. 각기 합.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양목이라는 겁니다. 양목. 큰 나무인데 이 기토는 물이 있는 촉촉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은 기토에 뿌리를 크게 내릴 수 있고 잘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을목이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을목이 들어가지고 이 각기합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이 여자분은 갑목을 바라지만은 중간에 을목이 들어가지고 이 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은 이 갑목은 이 육친 관계로 따지면은 이거는 남편입니다. 남편. 그런데 그래서 남편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같은 나무인데 이건 을목이라는 겁니다. 을목. 이거는 음목이라는 겁니다. 음목. 이거는 양목이고 그 차이밖에 없죠. 같은 나무는 나무인데 말씀드린 대로 음과 양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첫 번째,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은 이제 전문적인 저희 용어로 하면은 이게 이제 궁이라는 걸로 표시를 하면은 이 자리는 원래 이 여자분을 기준으로 하면은
남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남편 자리. 근데 그 남편 자리에 있는 게 을목이라는 겁니다. 을목. 즉, 이 여자분은 간목을 바라는데 자기 팔자에 있는 거는 을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합이라는 거는, 이 합이라는 거는 원래 합화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합화를 전제로 하는데, 합화를 하려면 이거는 음과 양이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도 남다르고 완전한 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궁이 남편 궁도 되지만 결혼하고 나서, 결혼하기 전에는 그럼 이거는 부친 궁이 되는, 부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부친.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이 여자분은 원래는 간목을 가지고 간목하고 합치고 싶었으나 부친궁, 그 부모의 방해로 합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데 팔자에 있는 거는 남편이 있기는 있는데 같은 음목, 음토 대 음목이 돼서 정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음 대 음은. 그래서 원래는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을목이 있어서 합을 이루지 못했고 팔자에는 을목이 남편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첫 번째, 부친궁, 즉 부모들의 반대로 초년 남자랑은 인연이 없었고, 이 남자는 내하고 옆에 있어서 권위를 드러내지만은 그렇게 정이 없다는 겁니다. 음 대 음이라서.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초년에 일찍 결혼을 하면은 이 간목하고는 인연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의 불성립이라고 해놨는데, 천간합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응용이 된다는 겁니다. 응용이. 떨어져 있어서 안 됐는데, 그럼 이거는 옆에 붙어 있는데 왜 합이 되지 않았느냐? 왜 그럼 붙어 있고 이거 떨어져서 안 됐고, 이거는 무슨냐? 완전한 합의 불성립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완전한이 붙어 있는 게 있고 완전한이 없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일간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 일간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분이다 하면은 이거는 남편이 되는 겁니다. 남편. 나중에 이제 육친이라 해가지고, 육친이라 해서 부모, 형제, 뭐 자식 이래든지 그 관계를 다 배우는데, 일단은 이건 남편 궁인데, 이 남편을 보시면은 밑에도 요 말씀 찍어도 보면은 양한 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편은 대단한 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단한 불이 옆에서 딱 끼고 앉아서 이 여자분을 하고 합을 이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합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이제 상생상극에 따르면은 금생수가 돼가지고, 금생수가 되어서 이 물이 엄청난 물이라는 겁니다. 이 물이. 그래서 이 물이 이 불을 갖다가 이렇게 쳐버린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배우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병임충이 되는데, 충도 되지만은 이 불을 끈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 남편이 밑에 있는 이 아내를 갖다가 완전하게 녹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옆에 있어서 합은 맞기는 맞지만은 완전한 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시 또 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임자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불은 잘못하면 꺼져버리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불완전한 합은 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합의 상태가. 그러니까 이처럼 합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주명리학은 음양오행, 말씀드렸지만 누차강조점 음양오행의 상생상극,
그다음에 합과 충, 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사주를 해석함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음양오행, 그다음에 그 음양오행의 생극재화, 상생상극 말이죠. 그다음에 합과 충, 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명리학의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되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영춘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간단하다. 주먹을 이렇게 멀리 휘두르지 말고 직선으로 쳐, 직선으로. 그다음에 빨리 치면 된다. 그 당연하겠죠. 한 사람은 주먹을 갖다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바로 치는 사람은 당연히 이게 빠르겠죠. 예, 직선이. 원칙은 간단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주 명리학도 원칙은 간단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8글자를 음양오행의 생극재화, 즉 상생상극과 이제 앞으로 배울 합과 충을 사용해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석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합은 이런 경우에는 되지를 않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각각 성립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주를 보시면은 이거는 합화가 성립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이건 합이고 이것처럼 이렇게 뭐 충을 받는 것 그걸 받는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이건 아래 위로 다 같은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렇고 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지장간이라 해가지고 이 축토 속에는 이 개신기라는 기운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장간이랍니다. 지장간.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지의 속에 장 들어있는 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지는 지장간을 가지고 있고 축토 속에는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이 신이라는 거는 이 신과 같은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금도 자기 밑에 앉은 자리에서 지장간에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통근을 한 겁니다. 즉 마찬가지로 병화도 앉은 자리 밑에 불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을 한다 해도 수로 바뀌질 않는다는 거죠. 왜? 화한다는 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힘이 많은데 굳이 내가 내 자신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합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은 되지만은 합화는 아니라는 겁니다. 병신합은 수로 바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수로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수로. 합은 되지만은 합의 의미는 있지만은 수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렇게 통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옆에서 금생수 해주니까 이거는 모친이 되는 겁니다. 모친. 그다음 이거는 부친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직접 영향을 주는 거는 모친이 직접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모친이. 그리고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부모님들 사이는 합을 이뤄서 원만한 사이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원만한 사이가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성장기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기에 학문에 전념하고 생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거는 이렇게 합이 들어 있습니다. 합이 들어 있는데 이거는 합화 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왜 바뀌었느냐? 자, 보시면은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여기도 물, 이 금생수 하면은 이것도 물이고, 결국 여기는 어떻게 보시면은 이 병화를 하나 빼고 나면은 사주가 거의 물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죠. 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병신합을 하게 되면은 수로 바뀌어 버린다는 겁니다. 왜? 수 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예를 들어서 이걸 여자분으로 볼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이게 남자분일 경우에는 남자일 경우에는 이게 처가 되는 겁니다. 처가. 근데 처가 합쳐가지고 그냥 물로 가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초년에 여자가 있지만은 인연이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결혼을 하면은 해로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 보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자분이 이런 분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하는 말로 예를 들어서 이분이 왔는데 이분이 20대 후반이다. 근데 20대 후반 아가씨 보고 당신은 빨리 결혼하면은 뭐 해로가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어떻게 둘러서 말을 하느냐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능하면은 결혼을 늦게 하세요. 네. 늦게 하시는 게 좋은 남편을 만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꼭 궁합을 보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부 물이 돼서 이 병화 남편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남자분이 살아나려면은 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이. 그래서 수생목 하면은 목생 화가 되기 때문에 화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남편분이 가능하면은 목 관련 직업을 가지세요. 그게 결혼 생활이 제일 편안합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간합이 이렇게 5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쭉 있지만은 그 활용은 이렇게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보셨지만은 여기다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은 육친, 이제 부모, 형제, 자식, 뭐 남편 이런 식으로 그 육친을 갖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사주풀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씀드리지만은 십천간을 꼭 기억하시고 12지지를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상생상극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지금부터 별 합과충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천간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항상 보시면은 음이 있고 양이 있듯이 합이 있으면은 충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 이제 보시면은 충이 이렇게 쭉 이제 갑경충, 을신충, 정계충, 병임충. 근데 보시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양 대 양이고 이도 양 대 양. 그다음 이거는 음 대 음, 음 대 음. 이렇게 천간충이라는 거는 양은 양, 음은 이 충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충의 그 효과가 그렇게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 의미는 이제 간충, 천간끼리 충이라 해서 간충, 그다음에 칠충,
왜 7충이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목하고 경금이 충이고 병화하고 임수가 충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7충, 일곱 번째 있는 거하고 충이라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마찬가지로 병화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돼서 일곱 번째 하고 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금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자, 그렇죠. 예. 이 무토하고 토는 정관충은 없다는 겁니다. 토는. 대신에 그래서 이거는 충이 네 개밖에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천간을 쭉 늘어났을 때 일곱 개씩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개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토를 빼고 나면은. 그래서 각 방금 보신 대로 갑경충, 을신충, 정계충, 병임충 이렇게 네 가지가 설명이 되고, 간충 말씀드린 대로 천간끼리 충이 돼서 간충, 그다음에 칠충 일곱 번째가 돼서 이제 칠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느냐? 이제 정신적으로 뭐 불안이라든지 자존심 손상 이렇게 이런 거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잘못 들어갔네요. 예, 아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립 조건이 있는데 두 개의 천간이 나란히 붙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 통근 밑에 뿌리를 가지 않아야 한다. 그다음에 통근하지 못한 천간은 충이 크다. 충격이 훨씬 크다.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있는 게 술토라는 겁니다. 술토. 간목은 술토에 뿌리 내리기가 힘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방금 배운 대로 이거는 갑경충이 성립이 되는데 이 충격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 이 경금은 뿌리까지 내려서 진짜 무지막지한 금이라는 겁니다. 이 금이 사정없이 치는데 이 간목은 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충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임목이다 그러면은 금도 뿌리를 내렸지만은 나도 뿌리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면은 나도 내 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술토가 있을 때보다는 충격은 작지만은 충은 분명한 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주 보면은 이때는 이 자리에는 무조건 물이 와야 되는 겁니다. 갑자가 와야 되는 겁니다. 갑자. 왜 좋으냐? 치는데 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저 지난 시간에 배운 상생상극에 따라서 금생수해서 수생목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통관이라고 합니다. 통과시켜 준다. 그래서 이 갑경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밑에가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천간충의 종류라든지 성립 조건에 대해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천간충의 실제 명조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